네, 좋은 상품 몇 개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시영 박사가 추천하는 발이 편하면 온몸이 편하다고 합니다. 신발의 밑에 까는 깔창인데요. 여러 가지 통증 같은 걸 잡아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밑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애국 기업이에요? 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이. 요거는 이제 데일리 안에 칼럼을 쓴 건데요. 저도 방송 많이 했었죠. TV조선에서. 오늘 제목이요. 의원권 신수설입니다. 신수설. 의원권을 신수설이라는 건 그 왕권이나 이런 거를 뭐 신이 하늘에서 내린 그 권한이기 때문에 뭐 법이고 나발이고 아무도 타지 못한다는 거죠. 옛날에 왕권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김정은 같은 거 이제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의원의 권한이 왕권처럼 강해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의원권 신수설. 김남국이 얘기인데요.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부제목을 보니까요. 책임질 일 없이 누리기만 하는 직장. 소나기 지난 후 복당하겠다는 뜻. 적반하장이 일상화된 민주당 풍토. 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엄청난 보수를 준다. 법정 보좌진의 수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다. 특권, 특혜, 예후 또한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 책임질 일은 거의 없다.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자리는 지켜준다. 다만 호통, 비아냥, 조롱, 조소, 모욕 분야까지 일가견이 은근히 요구된다. 상대는 누구라도 좋다. 아무나 찍어서 마음껏 그 재주를 뽐내기만 하면 적어도 자기 편으로부터는 열렬한 박수를 받는다. 요즘엔 무지막지한 투쟁의 대가로 계좌에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 물론 매월 정해진 보수의 각종 수당과 지원비 등도 꼬박꼬박 주어진다. 해외여행 경비까지 연간 예산으로 책정된다. 게다가 소속된 동아리 취업하고 있는 직장의 힘이 막강해서 난공불락의 성체가 되어준다. 법을 심하게 여겨 체포 구금될 위기에 처하더라도 동아리 멤버들이 한마음 되어 방어 품앗이를 한다. 책임질 일 없이 누리기만 하는 직장. 아직 공공연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업무를 내팽개치고 돈벌이 판을 따로 벌려도 되는 특권이 새로 공인받으려 대기 중이다. 업무야 어차피 보좌진 목이다. 한 가지 회의 때 그들이 만들어준 자료를 제대로 읽지 못해 망신당하는 경우만은 조심해야 한다. 창피해질 테니까. 업무 시간 중에 딴전을 펴고 돈벌이를 하다가 들켜도 해결 방법은 있다. 일단 결백하다고 우긴다. 동아리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사 감찰하겠다고 아마도 마지못해 신호를 주면 잽싸게 탈퇴해버리면 된다. 잠깐 동안만. 그런 다음엔 부당한 정치적 공세라고 단호히 맞설 것을 공언한다. 대개 이런 직업의 인사들에 대한 재판은 확정 판결 때까지 굳이 하세월이다. 이쯤 되면 신도 부러울 만한 직장 아닌가? 빼먹고 넘어갈 뻔했다. 요망되는 자질 가운데 빈곤 포르노 연출력이 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난하다. 우리 집 가사 도우미도 가난하다. 우리 집 정원사도 가난하다. 우리 집 운전기사도 가난하다라며 막무가내로 우겨야 한다. 뒤축이 몽땅 떨어져 나간 신발, 구멍난 운동화, 라면 먹는 모습이나 반지하방 또는 옥탑방 생활을 담은 사진, 상거지 차림 한 푼 줍쇼, 구걸 따위의 소품도 필요하다. 가상화폐로 떼돈을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탈당했다. 국회 법사위 회의 중에 아주 열심히 코인 투자를 했다는 의혹으로 온 나라 안을 들썩이게 했던 젊은 투자의 귀재다. 빈곤을 드러내 보이고 후원금 보내달라고 호소하던 그가 알고 봤더니 많을 때는 100억 원에 이를 수 있는 직업적 코인 투자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법제사법위원회 활동 중에도 그는 코인 거래에 열중했다. 이태원 참사 보고를 받을 때조차도 코인 거래에 몰두했다. 회의실에 앉아서가 아니라 화장실, 휴게실 등에서 거래했노라고 했다. 그러니까 문제없다? 당 진상조사단이 조사에 들어가고 이재명 당대표가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한 상황에서 김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다. 이미 진상조사단이 에어드롭, 무상 제공 가능성 및 4개 이상의 코인지가 보유 사실을 지도부에 보고한 바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당장은 이를 막아야 하겠다는 심정이 돼 있을 법하다. 그는 잽싸게 당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피해버렸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저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나기 지난 후 복당하겠다는 뜻. 소나기를 피한 후 복당하겠다는 말인 듯하다. 전날에는 페이스북에 에어드롭과 게임업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면서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의 글을 올렸다. 이 정도 기계가 있으니까 국회의원이지. 민주당 이 대표는 김 의원 탈당 후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이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다. 우리 당 소속 의원이 그런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사과는 당연한 것이지만 탈당한 것 같다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대표는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뜻이 된다. 누구보다 자신을 열렬히 추종하던 김 의원이 상의 한마디 없이 탈당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종용한 건 아니고 정말 보고 있는 일방적 탈당이었다면, 정말 보고 없는 일방적 탈당이었다면 이는 이 대표 지도력이 허약하다는 뜻이 된다. 그런 평가를 감수하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 24시간 불철주야로 국민의 삶을 챙겼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업무를 충실히 하지 못해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국민에게 이 말은 위로는커녕 우람한 보도될 뿐이다. 책무를 충실히 하지 못했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팽개치고 일확천금을 노렸다. 언론 보도로는 당내에서도 몇몇 의원들은 김 의원의 그런 행각을 알고 있었다. 회의 때의 언행이 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상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김 의원의 불확실성을 이제야 깨달은 듯 말하고 있다. 책무를 방기한 점에서 그나 김 의원이나 도끼인 객기인 셈이다. 이어 열린 의총이 끝난 후 박광한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방침을 밝혔다.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 조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엄정 조사 후 징계하겠다. 당 차원의 징계는 불가능하게 됐다. 당원이 아닌 사람을 당이 징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복당 불허, 공천 배제 등을 선언적으로 결정할 수는 있겠다. 정말로 책임감이 분명하다면 저희 윤리위의 징계 추진을 약속하는 게 옳다. 아울러 국회 윤리위의 징계 추진을 약속하는 게 옳다. 아울러 원내 제1당으로서 또 조사 주체로서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말 그렇게 할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알고 있겠지만 적반하장이 일상화된 민주당 풍토. 박 원내대표는 이런 말도 했다. 오늘 의원총회 이후 재창당의 각오로 근본적 반성과 본격적인 쇄신에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 반성과 성찰을 위해서 온전히 쇄신 결과로 국민께 평가받겠다. 그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5개 항의 결의안과 당 윤리기구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진작 단행했어야 할 자정 조치 대신 정권과 감찰 공격에 정신이 팔렸던 결과가 청렴개혁의 아이콘인 양 하던 김 의원의 타락을 불러온 것 아닌가? 직업윤리위와 책임의식을 내팽개치 당 소속 의원들의 당뇨가 더는 없는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의심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 대표는 다양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처지이면서도 자기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사과를 안 한 것은 물론 남들이 즐겨 행하던 탈당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당직을 내려놓는 것도 아니다. 계속 정치 탄압, 정당 탄압만 주장할 뿐이다. 그러면서도 송영길 전 대표, 김 의원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흔쾌히 사과했다. 송 전 대표, 윤관석, 이상만 의원 등은 다투어 탈당했다. 하나같이 정치검찰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는데 성실히 조사를 받으면 되지 맞서는 건 뭔가? 일반 피의자 모두가 이런 식으로 대항하면 법치가 가능할 수 없다. 원내 제1당의 정당이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들 작정인가? 1년간 1,400개나 코인 거래를 했다는 김 의원이 기가 살아서 되레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고 기고만장할 수 있는 풍토가 당 안에 이처럼 조성돼 있었던 거다.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도 했는데 언제부터 김 의원이 대통령의 맞상대가 되었는가? 이 또한 이 대표나 송 전 대표 류의
자존망대로 인한 착각일 것이다. 정치인, 정당이 함께 타락했다. 물론 전체는 아니다. 극히 일부라고 해도 위험도는 다를 바 없다. 부패나 타락은 엄청난 감염력을 가졌으니까. 그 병을 고치지 못하면 대의 민주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걸 딛고 어떤 체제가 등장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두렵다.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포퓰리즘 정치다. 정당과 정치인의 대중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 더욱이 그 대중 혹은 국민이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의 상태에 있다면 정치는 파괴의 교위에 매몰된다. 반대파와 반대되는 이념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관적 정의 강박증에 빠지는 것이다. 마침내 민주주의를 잡아먹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대각성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은가요? 정치인 여러분, 이렇게 이진곤의 그건 아니죠에서 일가를 했는데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진곤 의원도 일가를 하면서 살짝 좀 마사지를 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는 아니고 뭐 일부지만 일부가 심각하다. 일부일까요? 저는 민주당 후두룩, 우후죽순, 무지막지 거의 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서 정당과 정치인의 대각성 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데 정치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물었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에이, 그렇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진건 위원도 알면서 그냥 한번 립서비스 해주신 거죠. 에이, 절대로 그럴 놈들이 아니고요. 제목에서 얘기합니다. 의원권 신수설. 야, 의원들이 무슨 하늘에서 내린 무슨 왕권 같은 건 줄 아냐? 이것들이 아주. 그런데 요거 보세요. 이 데일리안 이진권 논설위원회 요 사진 올렸는데 이재명의 사과하는 사진입니다. 요 가증스러운 얼굴 보세요. 저는 사진을 유심히 관찰하고 사람의 눈을 유심히 관찰. 제가 정치학을 전공하고 지하철을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길거리를 갈 때 유심히 사람의 눈동자를 관찰.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올 때 그 사진의 눈동자를 잘 살핍니다. 저 나름대로의 그 판단하는, 그도 하다 보니까 몇십 년. 보는 사람들이 쫙 보면 뭐가 나온다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왜냐면 하도 많이 봐보니까 통계적으로 개인 통계가 잡힌 거예요, 여기서. 요 눈을 보세요. 이게 사과하는 거니까. 사과라는 건 눈을 아래로 깔아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상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눈을 아래로 깔아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데 요 눈 깔고 눈을 딱 이러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사과합니다 하면서 눈을 열어. 요거는 사과하는 게 사과하는 척 하는데 내가 지금 사과하는 줄 아느냐? 그리고 자, 요 의원총회에서 하는 겁니다. 앞에 이제 진해 민주당 의원들 쫙 앉아 있어요. 어느 놈이 내 이 연설과 내 사과에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어느 놈이 딴짓하는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개는 숙이고 사과합니다 하면서 눈날로 이렇게 부라리고 보는 거 보십시오. 요거 보시죠. 이게 사과하는 눈이에요? 이런 놈들입니다. 이러면서 지는 사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지는 탈당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가 탈당하면은, 그러니까 당대표직 내려놔야 돼, 탈당하면. 탈당하면은 당대표가 아니지. 당대표 때문에 방탄을 옷을 입은 건데. 절대 탈당할 수 없지. 그래 놓고 주변은 다 탈당시켜요. 김남국의 주변 중에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아까 이진건 일보 주필도 여기서 칼럼에서 얘기했지만, 아주 몰랐던 거 뭐냐. 탈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남국이가 탈당하면서 이재명한테 얘기 안 하고 탈당, 도둑놈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눈깔 이렇게 보면서 어떤 놈이 내 의견에 토를 다나, 눈동자가 어떻게 되나. 누나를 부라리면서 째려보면서 사과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이재명이고, 그 수하. 김남국은 사과하면서 사과 살짝 했죠. 그리고 저는 탈당했잖아요. 사과하면서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또 정치검찰 탓하고 또 검찰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수사해야 돼요. 그리고 총선 1년 남겨놓고 자기를 먼저 했는데 앞으로 요게 또 터질 거래. 자기 같은 이유가. 그러면서 총선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방해한다 이거야. 집권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가 무슨 엄청난 놈인 줄 알아. 엄청난 넌 범죄인이야. 엄청난 정치인이 아니라 네가 어디 윤석열 대통령급이고 어떻게 한동훈 장관급이야. 너는 그냥 엄청난 범죄인이야. 도둑놈, 사기꾼,
그렇게 헤쳐먹은 놈이 어딨어. 일반 도둑놈들은 야, 몇십만 원만 쓰리 했어도 지갑 훔쳤어도 처벌받아. 그런데 너는 지금 뭐 60억은 그냥 세 발에 피고 드러난 거는 누군가는 1,500억까지 했을 수 있대요. 1,500억. 그렇게 해쳐먹은 돈 그거 어디서 나서 했어? 코인 처음에 누구한테 받았어? 게임 업체한테 받았어? 아니면 저수지에서 돈 나온 걸로 그거 샀어? 종잣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난 너무 숨 넘어가는데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나라가 있었어요? 당대표가 이렇고 하나둘도 아니고 송영길서부터 이 김남국서부터 수이 차 윤미향이고 뭐 예? 민영배 그 꼼수 탈당한 놈들 빳빳하게 대가리 빳빳하게 들고 있고 뭐 손혜원이다 뭐 이 고민도 안 하는 고민정에다 정청래다 뭐 아유 말도 못하잖아요. 조국이 설쳐대고 다 범죄 덩어리 설쳐. 안민석이는 뭐 300조라고 고라뻥치지. 문재인은 대통령까지 해먹은 놈이 세상에 책방 내가지고 돈벌이하고 앉았지. 그것도 사업자 등록증을 2개를 냈다가 하나 뽀록 나니까 하나 또 취소하고 무슨 이런 적이 있었냐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양아친 당이 있었어요? 일부 양아치들은 있었지. 통째로 이렇게 양아치 속 넘어. 그만합시다. 이걸 왜 가만두고. 옛날에는 이렇게 당 총체적으로 이랬으면 화염병 들고 짱돌 들고 집어 던지고 했잖아요. 왜 지금은 안 할까요? 안 하니까 이 새끼들이 더 설쳐되는 거예요. 새끼들 소리가 나왔습니다. 시모노 새끼, 시베리안 허스키. 국민을 이제 호구로 보는 거지. 이게 점잖다고 너들 까불자가 국민들이 진짜 이제 하나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야. 더 이러면은 진짜 폭발해서 진짜 다 때려 부신다 국민들이. 민주당 당사, 국회 당사 진짜 때려 부실지 몰라 국민들이. 참다. 쟤들이 신이 내린 직장인 줄 알아. 까불지들. 국민들이 지금 여기까지 기음이 여기까지 나. 윤석열 대통령 믿습니다. 아유 그냥